안녕하세요. 인포데스트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슈는 바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무려 1.2%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언급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이는 매우 놀라운 결과입니다. 물가가 상승한다고 판단되면 주로 금리가 인상될 전망이기에 금리 또한 증가하게 되지만 단기, 즉 3년물 국채 수익률은 7월 1일에 0.47%에서 7월 7일에 0.41%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결국 미국 연준의 주장이었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말을 따라가는 방향입니다.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시장이 스스로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이 수요 증가를 흡수할 정도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기조 효과 등에 의해서도 인플레이션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왜 하락하는지, 즉 인플레이션과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면 주로 미 국채 수익률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국채 수익률은 이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증가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미국 국채 수익률 또한 같이 증가하게 되죠. 반면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 하락을 대응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해서 수요를 다시 높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겠죠. 가끔씩 미국 단기 수익률과 장기 수익률의 방향이 상이할 때도 있는데 이는 예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과열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행이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할 힘이 없어 보인다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불가능할 것이기에 장기 금리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수요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지금과 같이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 돈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수요를 급격히 촉진시키는 요인이 있거나 공급 차질이 발생해서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반응을 보일 때입니다. 비탄력적 그 단어에 대한 정의는 지난주에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국채 수익률 하락이 고용 지표와 연관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6월 실업률을 보시면 오히려 5월 5.8%에서 6월에는 5.9%로 소폭 인상됐습니다. 고용이 회복해야 꾸준히 성장이 달성되며 금리 인상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금리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금리를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금리라는 최소 비용 이상을 시장이 벌 수 있어야 전반적인 경제가 이익을 확보하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 금리가 3%인데 경제 성장률이 2%라면 비용 이상의 성장률을 경제가 달성하지 못해서 결국 수요가 둔화될 것이죠. 그러므로 고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용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득으로 소비를 하며 경제가 성장해야 인상된 금리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반적인 소득이 감소할 것이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 또한 감소하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금리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서 경제 안정화를 위해 금리가 다시 하락하겠죠. 참고로 코로나 이전의 실업률은 3.6%였기에 아직도 실업률의 완전한 회복은 갈 길이 멀며 취업을 포기한 자들이 실업률 계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상황은 매우 암울합니다. 사실 이번에 매우 실망스럽게 시장이 고용 지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6월 말부터 미국의 몇몇 주들이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했기에 사람들이 다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구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6월 말부터 지급이 중단된다고 해서 6월부터 사람들이 직업을 찾지는 않을 것이고 보통 그 전부터 행동할 것이기에 판단을 내리기에 너무 빠르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고용시장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취업자 수는 6월에 85만 명 증가했지만
자발적 퇴사자가 전월 대비 16만 명 증가한 무려 9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급여가 증가하고 채용 공고가 많아져서 더 좋은 조건으로 취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채용 공고가 많아서 빨리 취직했는데 적성과 맞지 않아서 퇴사한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채용 공고들은 여가 및 환대 부분과 관련돼 있기에 취직은 비교적 쉬울 수 있으나 오래 지속적으로 다니기 매우 어려운 직업이기에 회전율, 즉 취업과 퇴직이 활발한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왜 국채 수익률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채 수익률은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금리가 높아져서 예금 수익률이 높아진다면 굳이 사람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